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이 들었구나 한숨이 나오시나요? 저 역시 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의 그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릎 통증 그냥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은 무릎이 왜 아픈지, 어떻게 관리해야 평생 걷는 힘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자극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무릎을 지켜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 건강, 이거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평생 못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정 박사님, 그냥 조금 아픈 줄 알고 참고 지냈는데 이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부 무릎 건강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심지어 앉았다 일어나는 작은 동작까지 모두 무릎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곳도 멀게 느껴집니다. 손주들과 놀러 나가고 싶어도, 친구들과 시장에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프면 모든 게 두렵고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아프지, 그냥 참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건강 방심하면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 연골, 인대, 근육, 그리고 활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무릎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인대가 약해지며 근육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제한되죠. 또한 체중 증가나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은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생활 습관,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행동, 혹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등이 모두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적당한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바른 자세, 적정 체중 유지 등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김영희 할머니는 정 박사님, 예전에는 시장도 혼자 다녔는데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체중도 늘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기 힘들어지면 심장 건강도 나빠지고 혈압, 당뇨,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오래 서 있기, 갑자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무릎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콜라겐이 많은 식품,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 등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영양제만 먹으면 무릎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순철 할아버지는 정 박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는 게 겁나요. 라고 하셨지만 매일 5분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고 다시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또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급성 통증, 즉 갑자기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을,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잘 실천해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릎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볼까요?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무릎 돌리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 고등어, 연어, 멸치, 두부, 달걀, 제철 채소 등 실제로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무릎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예방을 위한 생활 루틴,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까지 실감나게 들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지금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드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릎 건강의 모든 것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부, 무릎 건강, 집에서 지키는 3가지 핵심 습관.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릎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 습관을 무시하면 평생 못 걷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80세, 90세에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혜원이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을 보면서 가장 효과가 확실했던 방법만 골라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 매일 5분 스트레칭. 혹시 운동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원래 몸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무릎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정 박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꿈도 못 꿔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5분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고 3개월 뒤에는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직접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1.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의자에 허리를 곱게 펴고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 발끝이 몸과 일직선이 되도록 펴줍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이 동작을 양쪽 5회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튼튼해지고 무릎이 훨씬 덜 아픕니다. 2. 무릎 돌리기.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10회 돌려주세요. 이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위의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3. 벽에 기대 앉기 스쿼트 변형.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10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3회 반복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동작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12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2번째 습관, 무릎에 좋은 음식 챙기기. 여러분, 무릎 건강은 운동만큼이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무릎에 좋은 음식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1.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연골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노화를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구이나 조림, 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드셔보세요. 2. 콜라겐이 많은 식품. 닭발, 도가니탕, 족발, 그리고 돼지 껍데기 등에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챙겨 드시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자주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3. 비타민 D와 칼슘.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이 필수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달걀,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제철 채소를 꼭 챙기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하루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빛을 받으세요. 4. 항산화 식품. 토마토, 블루베리, 견과류, 그리고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연골이 노화되는 걸 막아주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제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식탁에서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 무릎 보호 생활 습관. 여러분, 운동과 식습관만큼이나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쉬느냐가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평생 해오던 습관 때문에 무릎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1.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금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바닥에서 설거지, 청소, 김장할 때 쪼그려 앉는 분들 많으신데 이 습관 정말 오늘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 못 걷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의자에서 바르게 앉고 일어나기.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붙인 채 앉으세요. 일어날 때는 손을 의자나 테이블에 살짝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갑니다. 3.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 계단을 오를 때는 항상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한 분들은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하세요. 4. 오래 서 있기, 무거운 물건 들기 피하기. 오래 서 있으면 무릎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집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래 서 있는 습관, 무릎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가능하면 장바구니, 카트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짐만 들고 다니세요. 5. 적정 체중 유지.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살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무릎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로 보는 습관의 힘.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5분 스트레칭, 음식 조절,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너무 아파 외출도 꺼렸지만 3개월 만에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놀이터도 다녀오셨답니다. 72세 박순철 할아버지는 예전엔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는데 요즘은 무릎이 아파 집에만 있었어요. 정 박사님 말씀 듣고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무릎 통증이 확 줄었어요. 라고 하셨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극적 경고와 실천 독려. 여러분, 이 3가지 습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정말 평생 걷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다 보고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습관. 매일 5분 스트레칭, 무릎에 좋은 음식 챙기기,
무릎 보호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80세, 90세에도 당당하게 걷는 건강한 무릎을 분명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3부. 잘못 알려진 무릎 건강 상식 바로잡기. 여러분, 무릎 건강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왜 그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무릎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활동을 멈추면 무릎 주변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과 부담은 더 커지고 연골 손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도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처음엔 조금 아팠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여야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한 급성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바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2. 관절에 좋은 영양제만 먹으면 무릎이 좋아진다. 요즘은 관절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가 정말 많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콜라겐, 오메가3 등등. 많은 분들이 이런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무릎 건강이 좋아질 거라 믿고 계시죠.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관절염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연골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근육 약화, 체중 과다,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무릎 통증은 계속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좋은 친구일 뿐 주인공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한 분들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때 더욱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오해 3. 무릎이 아프면 수술만이 답이다.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으면 바로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은 정말 마지막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보조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기 관절염이나 중기 관절염 환자라면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됩니다. 수술은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뼈끼리 부딪히는 말기 관절염에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은 아닙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릎 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판 손상, 건염 힘주령, 관절 내 염증, 근육 긴장이나 과사용, 골다공증에 의한 미세골절 등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단정짓고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요. 무릎에 소리가 나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무릎에서 딱딱, 탁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무조건 무릎이 나빠졌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무릎 소리는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닙니다. 관절 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관절 주변 인대나 힘줄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붓기, 열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걱정 없이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무릎, 운동 제한 등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해 6. 무릎에 좋은 운동은 무조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좋은 운동은 무조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하중을 싣는 운동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강도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등은 무릎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해 7. 무릎에 좋은 보조기나 신발은 모두 효과가 있다. 무릎 보호대나 보조기, 충격 흡수 신발 등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제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맞지 않는 보조기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비싼 신발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 무릎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무릎 건강에 관한 오해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무릎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평생 걷는 힘을 잃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지 말고 영양제만 믿지 말고 수술부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